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지? 내 눈앞에 펼쳐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의 유산은 며느리에게? 라니? 푹, 제목만 들어도 피 꺼소시죠? 오늘 제가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다가 아주 솔직하고 가감 없이 제 속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혼자 독백하듯 말이죠. 자, 준비되셨나요? 제 기가 막힌 이야기에 푹 빠져볼 준비요. 우리 시어머님 정말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셨어요.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남편 뒷바라지에 쉬는 날 없이 일만 하셨죠. 그런데도 자식 농사는 참 잘 지으셨다 싶었는데 어휴,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유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며느리 주제에 말입니다. 감히 제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솔직히 저는 큰 욕심 없었어요. 그저 어머님 편히 보내드리고 자식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싶었죠. 저도 제 나름대로 바쁜 일상이 있었고 남편의 사업도 신경 쓸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더니 평소에 그렇게 살갑던 자식들의 눈빛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섬뜩할 정도로 싸늘하게 말입니다. 제가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느라 시댁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매년 김장 때면 허리 아픈 줄 모르고 수백 포기 김치를 담갔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으며 시댁 대소사를 제 일처럼 나서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과 희생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갑자기 제가 시댁에 얹혀 살던 식모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랄까요?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는데 며느리라는 이름표가 저를 꽉 묶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더군요.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건 작은 아들이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땐 코빼기도 안 비치던 놈이 무슨 유산, 분할 문제만 나오면 귀신같이 나타나서 자기 몫을 따지더라고요. 엄마 유산은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해. 내가 엄마한테 제일 잘했잖아. 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한 푼 보탠 적 없고 간병은커녕 문병 한 번 제대로 온 적 없는 놈이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어머님 병간호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밤낮으로 병원 들락거리고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님 옆을 지켰는데 말이죠. 심지어 병원 밥이 맛없다고 투정하시는 어머님을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 노력은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하고 간병은 우리가 하고 돈은 지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신보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더군요. 그 다음은 큰딸이었어요. 늘 엄마 엄마 하면서 효녀 코스프레는 혼자 다 하더니 유산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이실 때 엄마 유산 어디다 숨겼어? 통장 비밀번호는? 하면서 캐묻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 남편한테는 오빠는 장남이니까 엄마 유산 다 가져가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하면서 부추기더니 막상 유산 분할 얘기가 나오니 자기 몫은 절대 못 놓겠다며 악을 쓰더군요. 어휴, 정말 꼴 보기 싫어서 그동안의 좋은 이미지까지 다 망가뜨리는 행동이었죠. 제 남편이요?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은 또 어떻고요. 효자 코스프레는 혼자 다 하더니 정작 유산 문제 앞에서는 어물쩡거리는 겁니다. 엄마 유산은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눠야지. 우리 집이 좀 더 어렵고 내가 장남이니까. 이러는데 제 속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병간호는 제가 다 하고 병원비도 저희가 더 많이 부담했는데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따지니까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가족끼리 뭘 그래. 라며 도리어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정말 화병나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병원 가는 날은 제가 직접 모시고 가고 매일 반찬 만들어 드리고 청소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은 재료를 구하러 시장을 몇 바퀴씩 돌았고 어머님 기분 맞춰드리려고 온갖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셨을 때는 제가 밤낮으로 옆에 붙어 있었고요. 냄새나는 기저귀 갈아드리고 대소변 받아내면서도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아가, 너밖에 없다. 정말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자식보다 더 자식처럼 어머님을 모셨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산 앞에서는 제가 그저 남이 되어버리더군요. 하긴 며느리는 백년손님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봅니다. 서러워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 진심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웹 검색 결과를 보니 상속 분쟁 며느리 자녀 갈등 드라마가 많다더니 다 제가 겪은 이야기였어요. 며느리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느니 자녀가 없는 경우 시부모와 상속을 나눈다느니 복잡한 법 얘기는 둘째치고 그냥 정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는 하지만 수십 년간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돈 앞에서 가족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정말이지 이 돈이 뭔지 사람이 이렇게 추악해질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평생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남이 되는 기분이랄까요? 배신감에 몸소리가 쳐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 살아생전에 여행이라도 한 번 더 모시고 갈 걸 하는 후회도 들고요.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상속 권리가 없다고, 자식이 있다면 남편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을 받는 거고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 했던 모든 희생과 노력은 그저 도리이자 효심으로만 치부되더군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니, 간병은 며느리가 했는데 유산은 왜 자식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눈물만 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이럴 거면 누가 시어머니 간병을 하겠어요? 다들 돈만 줬지. 변호사님은 저보고 기여분을 주장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나 간병 등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또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영수증 하나하나 다 모아놔야 하고 간병 일지라도 써놨어야 했는데 그런 걸 누가 미리 알고 준비하겠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뿐인데 참, 세상이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나요? 법은 정을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에 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제 삶이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죠.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나? 온갖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님 살아생전에는 그래도 다정했던 시누이, 시동생들도 유산 앞에서는 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의 덧없음을 느낍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약한 것인가? 아니면 돈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인가? 밤새도록 이 질문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화가 나서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들도 필요 없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당장이라도 가방 하나 들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잃으면 대체 누가 제 아들, 딸을 엄마라고 불러줄까요? 제가 지켜온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았습니다. 제가 물러서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남편과 자식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유산 분할이 끝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뒤늦게나마 제 진심과 노력을 조금이나마 알아준 것이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의 민낯을 보게 된 것도 너무 슬프고 제가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정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비참했습니다. 엄마의 유산은 며느리에게? 라는 제목이 비극적인 드라마 같았는데 현실이 더 비극적이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때로는 돈이 모든 인간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씁쓸한 진실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도 들어요. 아니,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정말이지? 돈이 뭔지? 돈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겪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을 저는 이 상처를 안고 또 다시 제 삶을 살아가야겠죠. 어쩌면 이 상처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을 더 아끼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합의점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도 꼭 고려해보세요. 그래야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저처럼 정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막장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 속이 다 후련하네요. 다음에 또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기면 다시 찾아올게요. 가족이라는 말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진심을 전하는 한마디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